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하는 3년 사이에 구하기 수월해진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 쇼핑몰 가격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블로그와 카페에서의 체감 온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제라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제라늄 안나자넷인데요. 식물의 사생활에서 안나자넷에 당첨이 되고 너무나 기뻐하던 영상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안나자넷에 대한 후기를 지속적으로 올렸던 것이 벌써 2021년도입니다. 그때는 식물의 사생활에서 8만원에 들여왔는데요. 지금도 사이트에서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체감 가격, 즉 교환으로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정도는 많이 차이가 커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 경제의 원칙.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워보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 아이는 여름에 취약해서 다시 리셋이 되는 아이인지, 그래서 퍼지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인지를요. 그리고 삽목이 잘 되는지 까칠한지 등에 따라서 2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퍼지는 정도에 대한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예를 들면 엑스칼리버는 생각보다 잘 안 퍼지는 펜시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나름 귀둥이었고 그 중에 잘 퍼진 아이들인데요. 제가 한창 유튜브에 소개를 많이 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점점 구하기 쉬워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작은 베란다에서 집에서 가드닝을 하고 있는 꽃과 열매의 입장에서는요. 나도 작은 농장을 해볼까 하는 유혹은 있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본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농장에서 제라늄을 구입하면서 나중에 꼭 생각을 해봐야지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연 얼마나 지나면 이 귀한 아이들이 잘 퍼질까라는 부분이었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귀한 아이들은 농장에서도 잔뜩 머금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 한 번에 푸시기 때문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면 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쁜 아이들은 더욱 고수 육종가님들이 잘 키워주시기 때문에 더욱 잘 퍼지는 느낌인데요. 대략 처음 풀리고 2회에서 3회 정도 삽목 타이밍을 갖고 다음 해가 되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잘 넘기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까칠하지 않다면 대략 3년 정도가 되면 확 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전에는 그렇게 구하기 어렵고 귀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수월해져서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제라늄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엘그라시아. 단순히 가격으로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확 떨어진 느낌은 아니지만 교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고수분들은 거의 품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쉽게 교환으로 구할 수 있는 느낌인데요. 한국 제라늄의 특성상 엄청 비싸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 문화가 있어서 대략 3년 전에 2만원 정도였지만 구하기는 어려운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은 식사에서 8만원에 판매했던 안나자넷과도 1:1 교환이 성사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지엘그라시아 품고 싶으시다면 지금 도전하세요. 세 번째, 안나자넷. 위에서 말씀을 드린 안나자넷입니다. 정말 어렵게 품어서 너무 기뻐했던 안나자넷은 여전히 사이트에서 가격은 대략 8만원입니다. 하지만 직접 분양을 받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줄기터짐 현상으로 쉽게 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안나자넷은 여름에 강하고 성장세가 좋아서 생각보다 잘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만 찾으시면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느낌이고요. 최고의 희귀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은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초보가 되던 분들께 추천하는 아이입니다. 비록 분양을 받으시고 삽목을 하시면 몇몇 아이들은 줄기 터짐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요. 나머지 아이들이 워낙 잘 크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커스틴. 저는 커스틴을 13만원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20년도에 식사에서 구입을 했었죠. 식사는 크기가 작아도 똑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귀했던 커스틴도 생각보다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는 10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정말 여름을 잘 나기에 앞으로도 잘 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엄청 국민재라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귀하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품귀 현상의 느낌은 지금은 없어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면 구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란. 이 색감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소개를 했었던 한국 제라늄입니다. 이름을 들으면서 갸우뚱하기도 했었지만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한국 제라늄이기에 대략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금도 가격으로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구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마디마디 잔가지가 많아서 삽목이 살짝 늦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비에일리. 비비에일리 시리즈를 정말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던 스토리 대마왕 비비에일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그리고 광량에 따라 각기 다른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이기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이인데요. 이 비비에일리도 많이 퍼졌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이고 길게 키워보시면서 그 재미를 느껴보셔야 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아이입니다. 각 계절 그리고 광량에 따른 꼴뚜기 모양에서 급 멋있게 변하는 아이들의 신비함을 느껴보셔야죠. 일곱 번째, 마지막 메이드 인 스웨덴. 국가대표 느낌으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제라늄이야 라는 느낌의 국가대표 제라늄이었는데요. 힘들었던 올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예쁜 꽃을 보여준 아이이기도 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잘 버텨준다는 얘기인데요. 여름 생존력이 좋고 삽목도 좋은 그런 메이드 인 스웨덴도 역시 잘 커주었으며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제라늄 특공대는 여름도 잘 나고 꽃도 좋지만 잘 퍼진 아이들인데요. 아직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하기 쉬워진 스페셜리스트라고 보면 딱 좋을 듯 한데요.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하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은 단지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실제 떡 정도는 된 거죠. 열심히 두드려 보시고요.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